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정부가 연차 휴가 소진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인데요. 하지만 정작 휴가보다 돈을 선호하는 근로자가 늘어 정책이 동력을 잃을 거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직장인 1,900여 명에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를 물었더니 1순위로 연차 수당이 꼽혔는데요. 지난해 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이 뛰면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계상되는 연차 미사용 수당 역시 급증했습니다. 직원들이 연차 미사용 수당을 마치 숨은 보너스로 여기면서 휴가 대신 수당을 선택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는데요. 한 금융권 회사에선 5일 이상 연차를 붙였으면 100만 원의 휴가비를 지급하겠다는 프로모션까지 진행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대체 인력 부족, 업무량 과다 등을 이유로 연차를 쓰지 못한다고 답했는데요. 연차 휴가에서도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드러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수당제도 개편과 대체 인력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현금 보상만 늘고 정작 근로 시간은 줄지 않는 구조가 이어질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전공의의 복귀 움직임이 전국적인 의사 구인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지난해 의정 갈등 초기에 전공의 67%가 수련 병원을 사직하고 일선 병원의 일반의로 취업했는데요. 갈등이 마무리되고 이들이 지역 병원을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응급실과 병동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 밀양 내 유일한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밀양 윤병원은 응급실 의사 5명 중 3명이 동시에 사직하자 기관 지정을 스스로 반납하고 응급실을 폐쇄했는데요. 지방 공공의료원 역시 사직 전공의에 의존하다 최근 치열한 구인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여건에 맞는 의료시설을 유지하고 응급, 중증 환자는 신속히 전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전국 청소년 중 절반이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지만 최근 인공지능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짙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로이터 통신이 메타의 생성형 AI 규정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와 AI 챗봇 간의 관능적 대화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셔츠를 벗었다는 8살 아이를 향해 챗봇은 내 몸 구석구석이 걸작이라고 답할 수 있다는 예시도 적혀 있었습니다. 또 만 13세부터 이용 가능한 오픈 AI 역시 독일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증오 상징물을 만들 수 있게 정책을 바꿨는데요. AI의 탈선을 차단하기 위해선 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이나 추가적 안전장치 등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과거에 박지성, 박찬호, 추신수가 출전한 경기 중계를 보려면 10,000원 미만의 케이블 TV만 가입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손흥민, 오타니 쇼헤이, 류현진을 다 보려면 각각 다른 OTT에 매달 총 6만 원가량을 지불해야 합니다. 미국은 더 심한데요. 4대 프로스포츠에 미 프로축구나 유럽 축구까지 챙겨보려면 한 달에 14만 원을 써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스포츠 중계권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에서 OTT 업체들이 집중 투자하자 중계권이 TV에서 OTT로 넘어간 건데요. 유료 스포츠 채널의 시청료 부담이 커지면서 스포츠 경기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중도일보입니다. 대전 전세 사기 범행의 자금줄이라고 의심받아온 대전 지역 모 새마을금고 관계자가 무더기로 기소됐는데요. 대전 새마을금고의 임직원들은 건설업자들에게 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거액의 대출을 장기간 부당하게 승인한 혐의를 받습니다. 건설업자들은 이 돈을 받아 다수 전세 사기 건물을 신축 혹은 매입하고 브로커를 통해 바지 임대인을 내세워 전세 사기를 반복했는데요. 그동안은 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만 기소돼 실제 배후는 수사를 피해왔는데요. 알고 보니 해당 금고는 지난 5년간 대출을 확대하는 동안 자산 규모가 3배 이상 증가해 대전 충청권 최대 금고로 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